점심 식사 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아직 기온이 꽤 쌀쌀합니다. 오늘도 최저 기온이 영하 2도였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벌써 2월이 사흘하고도 반나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겨울의 끝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건 곧 귤이 끝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요즘은 하우스 감귤과 망감류가 있어가지고 거의 1년 내내 귤을 먹을 수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쌀쌀한 겨울에 먹는 새콤달콤한 제철 귤의 맛은 정말 지극한 즐거움이죠. 그 즐거움이 가시기 전에 겨울의 끝자락을 잡고 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해외 어딜 가서 먹어봐도 우리나라 과일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귤도 그런 것 같아요. 해외에서 뭐 귤처럼 생긴 과일이 보여서 사 먹어봤는데 그건 좀 씨가 있고 맛도 다르더라고요. 네, 이건 저의 경험담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제 미국에 살았던 시절 과일이 참 풍성했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먹을 수 없는 한국 과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귤과 그리고 배였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갔던 첫 겨울에 우리 귤과 똑같이 생긴 감귤류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와 너무 반갑다. 그러고 이제 한망태기 사가지고 왔는데요. 집에 와서 보니까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우리 귤은 이제 만져보면 이제 껍질과 과육 사이가 대체로 틈이 있어서 좀 말랑말랑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딱딱하고 껍질도 잘 안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뭔가 싶어가지고 허겁지겁 그 안 벗겨지는 껍질을 벗겨서 먹어보았는데 정말 엄청 신데다가 씨도 많아서 계속 뱉어내었습니다. 네. 이 귤 생각을 하고 먹었는데 너무 사실은 좀 슬펐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것은 이제 이름이 만다린이라고 귤과 똑같이 생겼지만 우리 제주 밀감과는 사뭇 다른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서양에는 만다린과 텐저린 그리고 클레멘타인이 있는데요. 다 우리 귤과는 조금 다르고요. 가장 비슷한 게 일본 이름을 영어로 그대로 써서 사스마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온주 밀감이라고 원래 중국 저장성 윈저우 즉 온주가 원산지인데요.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1876년 메이지 시대에 규수 가고시마현 사스마 지방에서 오아리 밑강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원산지 이름을 따서 사스마라고 불리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즐겨 먹는 귤은 언제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제주도산 귤은 일제강점기에 도입돼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친숙하다 보니까 몇백 년쯤 된 것 같은데 이제 사실 65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 한반도에 귤이 없었던 거예요?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고려시대 문종 6년 그러니까 1052년의 문헌에 제주 감귤을 왕가의 곡물로 바쳤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94년 즉 고종 31년 가보개혁으로 곡물 제도가 폐지되자 나무가 버려졌습니다. 당시의 품종은 동종귤, 금귤, 병귤 등인데 이제는 상업적인 가치가 없어서 딱히 재배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11년 우리가 지금 먹는 신품종의 귤이 처음으로 소개됐습니다. 천주교 서흥성당 현 면형의 집에 거주하던 엄닭계 신부가 일본의 친구에게 제주 벚나무를 보내주었는데요. 그 답례로 귤나무 묘목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이제 14그루를 심었는데 현재까지도 100년이 넘었는데요. 한 그루가 남아 있어가지고 네. 아직도 귤을 수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간귤인 건데 간귤은 이제 철이 좀 지났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노지귤은 극조생, 조생, 중만생으로 나뉘는데요. 극조생을 10월 중순부터 수확하기 시작하고요. 가장 많이 재배하는 조생은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재배합니다. 이게 그 껍질이 얇고 매끄러워서 잘 벗겨지는 특성이 있죠. 네. 한편 이제 가장 늦게 수확해 출하하는 중만생은 12월에 수확해 저장했다가 이듬해 출하합니다. 중만생이 예전에는 사실 제일 많았는데요. 요즘은 조생으로 계속 바뀌는 그런 추세입니다. 온주 감귤은 늦어도 1월까지는 전부 수확을 마쳐야 하는데요. 이제 폭설이 제주도에 내리거나 수확 시기를 놓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한라봉을 비롯해서 레드향, 황금향 등 마트에 가보면 귤 종류가 많이 보여요. 네, 이제 그 귤의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귤과 오렌지를 교배해서 만든 망감류가 또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네. 해가 갈수록 이제 새로운 품종이 막 등장해서 정말 다 기억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하는 감귤류, 해서 망감류라 이름이 붙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당도가 9브릭스를 넘겨야 출하하기 때문에 종에 상관없이 단맛이 전반적으로 좀 두드러진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많이 친숙하실 망감류의 맞이라고 할 수 있는 한라봉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1월에서 4월 사이에 수확을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역시 지금 1월에서 4월에 수확하는 천혜향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2월에서 5월에 수확하는 진지향, 4월에서 10월에 수확하는 한라향, 또 1, 3월에 수확하는 레드향, 마지막으로 7월에서 12월이 제철인 황금향이 있습니다. 종류가 엄청 많지만 그래도 이 망감류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알려진 건 한라봉이잖아요. 이 한라봉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거예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라봉은 모든 망감류의 맞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망감류들의 족보가 사실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원래 귤류가 다 그렇긴 한데요. 이제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1949년 일본에서 온주 밀감의 일종인 궁천 조생과 트로비타 오렌지를 교배해 청견이라는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이 청견이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모든 망감류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 청견에서 나온 맞이가 한라봉인데요. 1962년 일본에서 청견과 온주 밀감의 일종인 폰깡을 교배해서 데코폰이라는 망감류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라봉이에요. 네. 네, 1990년대에 국내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한라봉 보시면 꼭지가 불룩 솟아 있죠. 이 불룩 솟은 꼭지 모양이 한라산을 닮았다. 그래서 한라봉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망감류는 일본에서 처음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름이 한라봉이라서 좀 우리가 개발한 건 아닐까 했었는데 일본에서 처음 개발된 거군요. 그럼 레드향이나 천혜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천혜향은 앞서 말씀드린 그 망감류의 조상인 청견에 앙코르 만다린을 교배해서 얻은 감귤을 다시 또 머코트 만다린에 교배해 개발한 품종입니다. 사실은 일본에서 이것도 역시 일본에서 개발되었고요. 네. 원래 이름은 세토카라고 합니다. 이제 망감류 중에 가장 맛있고 향도 좋다고 꼽을 수 있죠. 한편 이제 레드향은 한라봉과 온주밀감의 일종인 서지향의 교배종으로 잘 익으면 이제 껍데기에서 붉은색이 돌아서 레드향이라 이름이 붙었습니다. 요즘 이제 한참 마트에서 팔고 있는데요. 4개에 9,900원. 이 정도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팔리고 있죠. 그럼 우리가 즐겨 먹는 망감류는 사실상 일본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비단 망감류뿐만 아니라 사실 감귤류까지 통틀어서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품종의 94%가 일본 개발 품종입니다. 그럼 일본에 가서 귤을 먹으면 우리나라에서 먹는 귤과 맛이 거의 비슷할까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저의 기억으로는 일본의 귤 맛이 약간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살짝 더 둥글둥글한 맛이랄까요? 저는 이제 신맛이 강하고 네. 표정이 다소 거칠다고 할 수 있는 노지귤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먹어본 귤들은 대체로 이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약간 길들여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일본이 개발한 품종을 이제 국내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다 로열티를 줘야 하는 거예요? 한라봉이나 천혜향처럼 오래전에 출시된 품종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즘 품종들은 좀 이야기가 달라요. 네.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동맹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12년부터 품종 보호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심지어 소급 적용도 되기 때문에 개발한 지 25년이 지나지 않은 신품종은 보호작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품종들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재배를 하면 개발국에 로열티를 줘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주 감귤 농가가 도둑 신세가 된 적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2018년에 만감류의 신품종인 미하야와 아스미를 놓고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품종은 이제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일본의 국립연구개발법인, 이제 한국으로 치면 농촌진흥청이 내놓은 품종인데요.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생산이 사실 이루어졌어요. 그러고서 2017년에 마트와 백화점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초도 물량 2,000kg이 다 팔릴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에서는 이 만감류를 2018년 1월 신품종으로 출원해 2039년에까지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국내에서 이 두 만감류의 묘목을 정식으로 구매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밀반입을 하거나 도용한 묘목으로 재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로열티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개통 출하,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개통 조직을 통한 출하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다만 이제 예외로 보호종 출원 공개일인 2018년 1월 15일 이전에 심은 묘목에서 생산된 과일은 판매를 할 수는 있었지만요. 이 납품처인 대형 마트 등에서 소송에 휘말릴까봐 이제 우리 안 받는다, 안 판다, 납품을 거부를 한 거죠.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2021년에 수입 과일 유통회사가 미하야, 아스미, 아스키 이 세 품종의 생산, 유통, 판매가 가능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심은 묘목에서 나오는 과일은 출하가 가능하고요. 이것도 이제 또 보면 우리가 묘목을 심어서 난 나무에서 난 과일은 괜찮은데 네. 접목을 해서 나온 묘목에서 딴 과일은 유통 및 판매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약간 재미있죠. 네. 네네.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미하야는 요즘에 동백향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먹는 샤인 머스켓도 일본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도 로열티를 내고 있어요? 아니요. 사실은 샤인 머스켓도 일본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한국에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품종을 등록하고 6년이 지날 때까지 재산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로열티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2016년 일본에서 샤인 머스켓이 해외 반출된 것을 알긴 알았는데요. 이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품종의 해외 반출을 막는 종묘법을 2021년 4월 시행했지만 이미 늦은 거죠. 이제 종묘나 묘목은 한번 유출되면 추적이 어려워서 대응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샤인머스켓의 경우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이 또 엄청나게 수출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으로는 한 푼도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품종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에서 2014년 이후에 매년 신품종 개발 및 보급에 220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까지의 기록이 있는데요. 자금률이 불과 2.5%로 매우 낮은 편이죠. 물론 이제 품종 개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즐겨 드시고 계신 또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본 그 만감류 1세대들만 하더라도 조상인 청견 품종 개발에 32년, 한라봉은 40년이 걸렸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엄청나게 인내심을 가지고 길게 내다봐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제주에 가면 한라봉이나 레디앙 사오시는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윈터 프린스, 미래향, 처음 들어본 낯선 이름의 과일들을 많이 사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개발한 새 품종이에요? 네네. 둘 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만감류입니다. 그렇게 막 220억씩 매년 들인 그 결실이 있는 건데요. 네. 둘 다 이제 12월에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2020년 품종을 등록한 윈터 프린스는 기존의 만감류와 조금 달리 열매가 익으면서 그 감귤처럼 과육과 껍질이 분리가 돼가지고요. 먹기가 매우 편합니다. 네. 또한 이제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아주 좋기로 소문이 났고요. 먹어보셨어요? 저도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한편 미래향은 2024년 품종 등록을 마쳤는데요. 역시 윈터 프린스처럼 껍질이 잘 벗겨지고 단맛과 신맛의 조화도 좋아서 제철이 같은 황금향보다 맛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종류의 귤을 교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글쎄 이제 그 저는 이제 이것이 약간 인간의 호기심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제 제가 이 감귤과 만감류의 네. 족보만 가볍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족보가 그 귤들 이제 시트러스라고 하죠. 우리 귤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3종류의 과일에서
그 교배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인간이 몇백 종의 과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족보를 추적하는 뭐 포스터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네. 이런 귤에서 났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실험 정신이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더 좀 맛있게 먹어볼까? 이거랑 이거를 한번 해보자. 이거랑 저것도 해보자. 또 이거랑 이거를 한 거를 다시 요거랑 해보자. 이런 식으로 네. 한 결과물들이 우리가 계속 맛있게 먹는 이런 귤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맛있는 맛을 찾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귤하면 제주가 바로 떠오르는데 제주가 아닌 곳에서 재배되는 귤도 있다면서요. 네, 사실 그 먼 옛날에 제주도 요즘은 다 없어졌지만요. 제주도에서만 이론적으로 가능했던 바나나도 요즘은 경상도에서 재배가 가능해졌는데요. 만감류는 요즘에 충북 충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탄금향이라고 하는데요. 한라봉과 천혜향을 교접한 레드향의 일종으로 지구 온난화 등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성한 대체 작물입니다. 제주도 외의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배에 성공한 건데요. 내륙 재배로 공급 및 유통 과정이 짧아 아무래도 제주도보단 가까우니까요. 네. 한 달 정도 빠른 출하가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만감류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 딱 먹기 좋을 귤을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앞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천혜향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름이 말해주듯 향이 매우 좋고요. 그다음에 신맛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균형도 좋습니다. 마치 귤과 오렌지 종류의 장점만 취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단점이 있다면 얘도 껍질이 잘 안 벗겨져요. 네. 그래서 살점이 좀 뜯기는 아픔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맛은 좋습니다. 근데 귤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손이 노래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어릴 적에. 이건 귤의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의 일종인 베타카로틴이 몸에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원래 이제 그 카로티노이드는 음식으로 섭취하면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드실 경우에 과다 섭취를 하시면 일부가 남아서 축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얼굴의 피지나 손발바닥의 땀을 통해서 분비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각질층이 유난히 두꺼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잔여물이 남아서 노랗게 보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름이 카로티노이드인 것처럼 이게 캐롯, 즉 당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로티노이드가 풍성한 당근이나 호박을 많이 드셔도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빠지면 몇 개월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진짜 손이 노래지도록 귤을 먹었던 추억이 막 떠오르네요. 한 끼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